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거리의 휴대폰 매장은 풍선 인형과 전단지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공짜폰이라는 말에 아무 의심 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갤럭시와 아이폰이 공짜라는 문구는 마치 마법처럼 보였고 소비자들은 그 말이 어떤 대가를 숨기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약속은 시간이 흐르며 균열이 생겼고 결국 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붕괴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몰락의 원인을 불경기 탓으로 돌리지만 실제 이유는 훨씬 단순하고 불편한 진실에 있었습니다. 공짜폰 신화는 경제가 아니라 거짓말의 유통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숫자보다 경험에서 먼저 시작되었고 소비자들의 통장과 감정에 동시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공짜로 받았다고 믿은 휴대폰의 요금 고지서를 열어보며 매달 예상보다 큰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은 원래 휴대폰 요금이 이런 것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공짜폰의 본질은 단순했지만 교묘했습니다. 기기 가격을 영원으로 보이게 하고 실제 비용은 다른 항목에 숨기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싼 요금제와 길어진 할부 기간, 그리고 은근히 추가된 부가 서비스가 그 숨겨진 비용의 정체였습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내는 총액은 오히려 더 커졌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해 대부분은 손해를 체감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정보의 불균형이었고 판매자는 모든 숫자를 알았지만 소비자는 일부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부 원금과 총 이자, 그리고 부가 서비스를 제외한 실제 금액은 묻지 않으면 결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설령 질문을 해도 다들 그렇게 낸다는 말로 상황은 가볍게 넘겨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통신사와 대리점 그리고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을 주었기에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 유일하게 손해를 보는 존재는 언제나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요금 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요금제와 할인 조건, 그리고 카드 혜택은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미로와 같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매원의 추천을 그대로 따르며 공짜폰 신화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요구하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짜폰 신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유통 구조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 유통은 제조사, 통신사, 그리고 대리점이라는 세 단계로 나뉘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대리점입니다. 거리에서 보이는 통신사 간판을 단 매장 대부분은 본사가 아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입니다. 이 대리점들은 휴대폰 한 대를 팔 때마다 그리고 요금제를 가입시킬 때마다 통신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비싼 휴대폰과 더 비싼 요금제를 팔수록 대리점의 수익은 커지게 됩니다. 여기서 소비자와 대리점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소비자는 최대한 싸게 사고 싶어 하지만 대리점은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통신사 입장에서 대리점은 전국 판매망을 유지하게 해주는 동시에 통제하기 어려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과도한 할인 경쟁은 통신사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보조금 상한선이라는 규제가 등장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대리점이 이 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따르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대리점들은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규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 만연했습니다. 이른바 떡값이라 불린 관행은 공식 보조금 외에 몰래 얹어주는 비공식 할인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인 존재는 언제나 소비자였습니다. 제조사는 제품만 팔면 되었고 통신사는 가입자 수만 늘리면 되었으며 대리점은 수수료만 챙기면 됐습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를 내는지 그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누구의 핵심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대리점 내부에도 또 다른 압박 구조가 존재하며 이는 판매원의 행동을 더욱 왜곡시켰습니다. 판매원의 급여는 대부분 성과급 중심이었고 기본급은 최저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판매원들은 계약 성사를 위해 설명을 단순화하거나 왜곡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짧은 근속기간은 책임없는 영업 문화를 빠르게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판매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가격 착시의 구조를 하나씩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판매원들은 가격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보여주면서도 소비자가 싸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실구매가라는 개념이 있었고 이 단어는 수많은 오해를 낳았습니다. 매장 유리창에는 최신 스마트폰 실구매가 0원이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묻기도 전에 판매원은 월 얼마만 내시면 된다는 말로 대화를 이끌어 갔습니다. 문제는 그 월 금액이 무엇을 포함하고 무엇을 제외하는지 거의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구매가는 원래 기기 가격에서 보조금과 각종 조건부 할인을 모두 적용한 가상의 숫자였습니다. 이 숫자를 유지하려면 고가 요금제와 특정 카드 사용이라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했습니다.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가격은 즉시 크게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판매원은 이 불확실성을 미리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비자의 시선을 월 납부액이라는 단순한 숫자에 고정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할부 원금은 자연스럽게 대화에서 사라졌습니다. 할부 원금은 소비자가 실제로 통신사에 갚아야 할 진짜 빚이지만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실구매가가 0원이라 해도 할부 원금은 수십만 원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이를 물어보면 복잡하다는 말로 설명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번째 착시는 카드 할인이라는 제도를 판매원의 호의처럼 포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카드 혜택이 마치 특별한 선물인 것처럼 제시되었습니다. 더 심한 경우 카드 등록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부가 서비스가 함께 가입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는 나중에 청구서를 보고서야 알 수 없는 항목에서 돈이 빠져나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가격 착시는 복잡함을 무기로 소비자의 판단력을 서서히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가격 착시, 다음으로 등장한 무기는 시간이었고 판매원들은 지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미래의 비용을 늘리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월 납부액을 낮춰주겠다는 말은 언제나 매력적으로 들렸고 소비자들은 총액보다 당장의 지출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이 전략의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장기 할부였으며 특히 48개월 할부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같은 가격의 휴대폰이라도 할부 기간을 늘리면 월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판매원은 월 부담을 절반으로 낮춰준다며 장기 할부를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는 늘어나고 최종적으로 지불하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소비자는 이 차이를 즉시 체감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미래의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 할부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오랜 시간 묶어둔다는 점이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새로운 모델이 나와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해지하려면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사실이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중고폰 반납 프로그램이라는 또 다른 선택지가 등장하며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일정 기간 사용 후 반납하면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는 조건은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반납 기준이 숨어 있었고 대부분의 소비자는 이를 미리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흠집이나 배터리 성능 저하만으로도 반납이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설령 반납이 가능하더라도 중고 시세와 남은 할부금을 비교하면 손해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복잡했고 소비자는 할부 면제라는 말에 쉽게 설득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공통점은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혜택 뒤에 숨긴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당장의 이익에 약하고 먼 미래의 손해에는 둔감하다는 심리가 이용되었습니다. 판매원들은 이 심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선택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제한된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만든 착시는 결국 계약 이후의 현실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이 지나자 소비자들은 처음 들었던 설명과 다른 요금 고지서를 마주하게 됩니다. 약속했던 요금 인하 시점이 다가왔지만 실제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할인 조건을 유지하려면 특정 고가 요금제를 더 오래 써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소비자는 처음 설명과 다르다며 항의했지만 담당 판매원은 이미 매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 시점부터 책임의 공백이 생기고 문제는 소비자 개인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부가 서비스 문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괴롭혔습니다. 무료라고 설명된 서비스들은 어느새 매달 요금 고지서에 조용히 등장했습니다. 해지를 시도하면 복잡한 절차와 긴 대기 시간이 장벽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찮음을 견디지 못한 소비자들은 소액 요금을 그대로 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쌓인 소액은 1년이 지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게 됩니다. 판매원 교체는 이러한 문제를 덮는 가장 효과적인 방패였습니다. 항의하러 매장을 찾아가도 계약을 진행한 직원은 이미 퇴사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계약서에 동의가 되어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소비자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비슷한 경험담이 빠르게 쌓여갔습니다. 공짜폰이라 믿고 샀는데 실제로는 수십만 원을 더 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었습니다. 해지를 시도하자 과도한 위약금이 요구되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이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은 판매원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 사례가 쌓이자 공짜폰 신화의 균열은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이상 혼자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공간에는 비슷한 계약과 비슷한 손해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공짜라는 말에 소가 장기간 묶였다는 고백은 더 이상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의 피해 사례는 자녀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금 명세서를 확인한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게 고가 요금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말은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뜻밖에도 유튜브와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리뷰 채널들은 성능 설명을 넘어 어떻게 사야 덜 손해인지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요금 구조를 하나씩 풀어 설명하는 영상들은 빠르게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해외 사례가 소개되며 다른 선택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자급제가 보편적이라는 점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요금제를 직접 선택하는 문화 역시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도 꼭 매장에서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자급제는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휴대폰만 구매하는 방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 공식 매장에서 기기를 사고 요금제는 따로 고르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계산 결과는 명확했고 많은 경우 총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할부 원금을 먼저 확인하라는 조언이 상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정보가 공유되자 판매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착신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자급제 인식이 퍼지면서 함께 주목받기 시작한 존재가 바로 알뜰폰 시장이었습니다. 알뜰폰은 기존 통신사의 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요금은 훨씬 낮게 책정된 서비스입니다. 같은 품질의 통신망을 쓰지만 요금 차이는 절반 가까이 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효도폰이라는 이미지로 노년층 중심의 시장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빠르게 알뜰폰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후기는 가장 강력한 설득 도구가 되었습니다. 써보니 똑같은데 왜 더 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경험담은 광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비자들은 매장에 가기 전에 이미 가격과 조건을 알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한 번이면 최적의 요금제와 기기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하는 일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보의 불균형이 깨지자 공짜폰을 떠받치던 기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 변화는 곧바로 오프라인 매장의 타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동네마다 있던 휴대폰 판매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보에 의존하던 중소형 대리점들의 폐업이 두드러졌습니다. 이전에는 정보 부족을 이용해 마진을 남길 수 있었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투명해지자 그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는 그대로였기에 버티기 어려운 매장이 늘어났습니다.
살아남은 매장들은 영업 방식의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속여서 파는 시대가 저물고 설명으로 설득해야 하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제도에도 영향을 미쳤고 결국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던 법의 존폐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모든 대리점을 같은 출발선에 서려 했던 규제는 시대 변화 속에서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법이 존재하던 시기에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소비자 선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는 규제보다 투명성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보조금 규제는 폐지되었고 시장은 다시 경쟁의 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대폭적인 가격 하락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미 소비자들은 매장을 떠나 자급제와 온라인 비교에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통신사들 역시 과거처럼 출혈 경쟁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은 뚜렷한 두 갈래 구조로 재편되었습니다. 한쪽에는 초저가를 내세운 대형 판매 거점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들은 마진을 최소화하고 대량 판매로 수익을 남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가격 비교에 능숙한 소비자들이 이러한 장소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제조사 공식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이 매장들은 최저가 대신 신뢰와 단순함을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가격은 다소 높았지만 속을 일은 없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습니다. 자급제 확산과 함께 공식 스토어의 영향력도 점차 커졌습니다. 문제는 이 두 극단 사이에 있던 수많은 중간 대리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격에서도 신뢰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갖지 못했습니다. 소비자가 즉석에서 가격을 비교하는 환경에서 모호한 설명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보다 명확함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서 판매원들의 역할과 생존 방식 또한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말솜씨와 정보 우위만으로도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던 시절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된 환경에서는 과장된 설명이 곧바로 신뢰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비자는 설명을 듣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판매원의 말과 화면 속 정보가 다를 경우 계약은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매장들은 성과급 비중을 줄이고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무리한 영업보다 장기적인 평판 관리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설명 한 번이 온라인 후기 하나로 남아 매장을 위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판매원들은 고객을 설득하기보다 정보를 정리해주는 안내자의 역할로 이동했습니다. 복잡한 요금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일부 판매원들은 온라인 상담과 비교 콘텐츠 제작으로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역할 역시 단순 판매에서 체험과 상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즉시 구매보다 충분한 이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쌓은 소수의 매장은 오히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반면 과거 방식에 머문 매장들은 빠르게 도태되었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말이 아니라 기록과 숫자로 평가했습니다. 소비자의 기억은 짧지만 온라인 기록은 오래 남았습니다. 이 환경에서 정직함은 도덕이 아니라 전략이 되었습니다. 공짜폰 신화 이후의 시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다른 규칙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짜폰 신화가 사라진 자리에는 소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이 남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교훈은 복잡함이 언제나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조건이 많아질수록 불리한 조항은 쉽게 숨겨지고 판단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구조가 단순할수록 소비자는 비교하기 쉬워지고 실수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자급제가 빠르게 확산된 이유는 바로 이 단순함에 있었습니다. 휴대폰 가격과 요금제를 분리하자 계산은 명확해지고 선택은 쉬워졌습니다. 가격을 비교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판매자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매장에 들어가는 소비자는 질문을 준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구매가가 아니라 할부 원금이 얼마인지 묻는 한마디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매장은 자연스럽게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불친절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불투명해서 떠납니다. 시장은 점점 감정이 아닌 정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친구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거래 당사자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식은 냉정해 보이지만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가 됩니다. 정해진 규칙 안에서 투명하게 거래하는 것이 모두에게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 환대보다 중요한 것은 명확한 설명과 검증 가능한 조건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시장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공짜라는 단어는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소비자는 비로소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투명해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은 시장 변화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은 여전히 매장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비교할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처음 휴대폰을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시장은 여전히 낯설고 복잡했습니다. 정보 격차는 형태만 바뀌었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노린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과 설명 방식도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함을 내세우면서도 핵심 조건을 흐리는 전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방식은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소비자는 항상 한 발 앞서 배우지 않으면 다시 뒤처질 수 있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이 필요해졌습니다.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의 실패담은 다른 누군가에게 값비싼 수업이 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공간은 집단 학습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지성은 기업보다 빠르게 위험 신호를 포착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시장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질수록 불공정한 관행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결국 투명성은 제도보다 강력한 통제 장치가 됩니다. 공짜폰 이후의 시장은 이런 감시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짜폰 신화의 몰락은 하나의 산업 사례를 넘어 더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보험과 대출, 그리고 자동차 구매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조가 복잡할수록 소비자는 판단력을 잃고 판매자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숫자를 쪼개고 조건을 늘리는 방식은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휴대폰 이야기는 단지 휴대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대 소비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하나의 경고에 가깝습니다. 정보를 가진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의 격차는 언제나 비용으로 환산됩니다. 그 비용은 서서히 빠져나가기에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공짜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즉각적인 이익처럼 보이지만 실제 대가는 뒤늦게 나타납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다른 거래에서도 비슷한 함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해야 할 핵심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실제로 지불하는 총액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분리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만으로도 많은 위험은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복잡함을 요구하는 설명은 한 번 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이 길수록 핵심을 가리고 있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반대로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품은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질문하고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특정 시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을 보호해 줍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짜폰 신화의 탄생과 몰락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부 악의적인 개인이 아니라 구조와 유인이 만든 집단적 결과였습니다. 정보가 가려져 있을 때 시장은 왜곡되었고 그 왜곡은 오랜 시간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자 균형은 빠르게 소비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질문하고 확인하며 비교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가 거대한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공짜폰 신화가 무너진 것은 법이나 제도보다 소비자의 학습 속도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를 경험으로 바꾸고 그 경험을 다시 공유했습니다. 그렇게 개인의 손해는 집단의 지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장은 결국 그 집단 지식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구조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단순함과
투명함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이 질서는 완벽하지 않지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나은 방향입니다. 소비자는 이제 선택의 주체로서 자신의 위치를 되찾았습니다. 판매자는 더 이상 속임수가 아닌 설명으로 경쟁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균형은 언제든 다시 흔들릴 수 있기에 경계는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을 멈추는 순간 정보의 격차는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계속 배우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폰 신화가 남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알고 선택하는 소비자는 결국 어떤 시장에서도 패자가 되지 않습니다.